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바른미래당은 갑론을박 끝에 표결에 붙여 12대 11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분당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예고 속에 밤샘 농성에 돌입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패스트트랙의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헬스케지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샘 농성 참여하신 거죠? 네, 밤샘 했고요. 네. 좀 많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 태운 이 법들이 얼마나 정말 좀 부당한지 오늘 알리려고 아주 즐거운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강 의원님. 지금 오신환 의원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사개특위에서 반대를 하면은 지금 이제 여야 4당이 기껏 합의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선거법을 처리하고 네. 또 이렇게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그 5분의 3 이상이 네. 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개특위에 오신환 의원이 있습니다만 오신환 의원께서 찬성을 하지 않으면은 5분의 3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안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두 개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안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께서 그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네. 공은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네. 이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을 해서라도 네. 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하게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의 의지를 봐서는 네. 사보임을 해서라도 이미 우리 국민 앞에 약속한 이 선거제 개혁과 그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는 약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 교체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강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오늘 그 국회의장이 그거를 허가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고 국회의장이 허가하고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장실을 찾아간 거죠. 어떤 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거 지금 그 본인이 네. 사부임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고도 밝혔고 네. 그런데 이것을 원내대표가 사부임을 요청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허가해준다? 이거는 일단 관행상 맞지 않고요. 일단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 전례가 없습니까? 예, 국회 없습니다. 국회법 48조에 의하면요. 네. 임시회 중에는 사부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회거든요. 네. 그 임시회 중에는 사부임을 무조건 금지하고 금지입니까, 지금? 네, 무조건 금지고요. 가능한 경우는 청문회인 경우에 저도 얼마 전에 청문회일 경우에는 네. 본인이 원하고 국회 원내대표가 신청을 했을 때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특위위원일 경우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이 사보임을 밀어붙인 예가 국회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일반 상임위는 있었는데 특위는 더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 일반 상임위도 임시회 중에서 사보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법상. 임시회에서는. 예, 국회법 48조에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통상 사보임은 교섭단체 그 대표가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지고 진행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오신환 의원께서는 이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데 밝혔습니다. 이미 나는 반대할 것이고 사보임 심지어는 최근 뉴스에 의하면 김관영 대표께서 사보임은 안 하겠다 약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제 약속을 의총하기 전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보임 문제가 지금 뭐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들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오신환 그 의원께서 이미 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표결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게 국회법상 위법이다, 불법이다, 사보임을 허락해주면 그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48조, 48조에 국회법 나와 48조 한번 있습니다. 확인해 네. 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어쨌든 그 이
공당의 그 위원회 사보임의 문제는 그 당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서 자유한국당이 의원실에 떼거지로 몰려가서 국회의장실에요. 국회의장님을 겁박하고 그로 인해서 국회의장님께서 쇼크와 탈진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진화법이 마련되어 있는 국회에서 그리고 다른 당의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행태라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딱 한번 회초리를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지 의원님께서 국회법 48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48조 6항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보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개인의 의사와 반해서 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좀 헌법재판소 판례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당의 김홍신 의원이 강제 사보임을 당합니다. 당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때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합니다. 네, 또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이 강제 사보임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각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나 특위 같은 경우에는 원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원내 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그런 주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2월 이게 사개특위 위원 중에 함진기 위원을 이미 사보임한 전례가 있고요. 그때는 강제 사보임은 아니었나요? 강제는 아니었습니다. 본인 네, 의사에 네.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네. 임시회 중에도 하반기 특위 사보임 한 건은 모두 27건이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사보임 한 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김홍신 의원 건으로 판결을 한 거 있고 그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이게 의원이었습니다. 사보임이라는 걸 네. 의미를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좀 국회의원분들은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임하고 보임하고를 네.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사임은 네. 이제 그만두는 거고 보임은 거고. 임명하는 네, 거니까 네.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참 진실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입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48조 6항을 얘기했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고, 사정 이것도요 본인의 의사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파서 못하겠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좀 사보임을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보임해서 저 2번 청문회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어떤 한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셔서 제가 급하게 사보임을 사보임 해갔는데 자체는 흔한 그런데 일입니다만. 문제는 네. 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의사에 반해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저희 당에서도 김현아 의원이 네. 한국당에 있으면서 뭐 아무튼 해당 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해서 국토위에 강제로 사보임을 신청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지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걸 넘어서서 오신환 의원은 강력하게 지금 이거 그냥 일반 청문회나 일반 임시회가 아니 일반 상임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법안들을 지금 다루는 그런 특위입니다. 거기에 이런 중요한 상황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사보임을 시킨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회 그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이고요. 절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한국당 의원들이 뭐 떼거지로 몰려가서 너무 놀라서 쇼크와 탈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은 정세균 의장님 계셨을 때도요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요. 뭐 밀친 것도 아니고 사실 저기서 뭐 밀친 거 잡는 걸로 하면은 그 의장님이 판관 포청천이세요. 목소리도 크시고 네. 이 몸집도 크시고요. 누구한테 밀리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모든 이 상황들이 다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쇼크 탈진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쓰러지시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말하자면 저희 당의 뭐 여성 의원님들도 좀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 저도. 화면도 불필요한 접촉이 있어서
다들 정론관에 가서 뭘 발표도 하고 그러셨던 것 대해서 같은데 문희상 의장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허리를 잡아서 네. 왜 이러느냐 이거는 성추행이다 그랬더니 얼굴을 그렇게 볼을 양쪽을 잡았다는 얘기를 제가 방금 듣고 왔습니다. 네네. 근데 여하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겁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의회가 정말 제대로 운영되도록끔 의장님한테 가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요청을 한 거고 요구를 한 거고 그다음 국회법에 따라서 해달라는 거고 국회 관행에 따라서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저는 뭐 화면도 보셨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뭐 정당한 요구인지 그리고 뭐 정세균 의장 때도 여러 번 있었다가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모습 같고요. 국회법 48조를 따르더라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보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봐서도 그럼 의장의 권한인 것이고요. 허가를 강제 하면 사보임의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정당 내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맡겨야 될 일이지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고요. 또 국회의장실에 저렇게 떼거지로 가서 의장님을 겁박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법적인 절차는 일단 그렇더라도 의장님은요 민주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니에요. 중립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의장인데 마치 한국당은 의장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한국당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요청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요구고요. 그 부분을 뭐 떼거지로 갔다 그러면 의원들이 단체로 가는 게 숫자가 많으면 떼거지입니까? 이건 의원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단체로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표현을 뭐 떼거지로 한다 이런 건 저는 별로 온당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신환 의원부터 김관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또 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행동까지 다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 내지는 결정이 좀 요구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밤샘 농성에 들어가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진겨 의원께서도 이제 같이 밤샘 농성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굉장히 이번에 결연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을 지금 태웠는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여야가 정말 합의도 안 되고 이럴 때 어떤 법안이냐면 정말 민생과 관련되는 거라든지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공전하고 있을 경우에 또는 의장이 자기 권력을 뭐 직권 상정을 한다든지 이걸 막으려고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국민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관심도 없는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갑자기 선거법이라는 걸 태웠어요. 태우고 그다음 공수처법. 허울은 좋죠. 뭐냐. 공직자들,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곳이다. 정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지금 그러면 검찰이 이 기능을 못하느냐? 검찰이 못합니까? 다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저기 대법원장도 집어넣고 뭐 네. 경찰청장, 뭐 법관 줄줄이 다 집어넣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인지 아니면 조국의 희망인지 조국 수석의 희망사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정부에 대해서 검찰이 칼날을 휘두를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뭐 있었는데 갑자기 김경수 지사를 구속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김은경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네, 환경부 장관을 네. 수사를 한다든지 등등등등 그 칼날들이 현 정부의 소위 말하는 내 편한테도 다가오는 거죠. 내 편한테도 다가오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나만의 공수처, 직속부대가 필요하다는 나만의 직속부대, 의도다라는 나만의 소위 말하면 사정기관, 권력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만든다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충분히 현재 말씀 길게 하셨으니까요. 충분히 검찰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거법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거는 게 또 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그러니까 그럼 다시 답변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네. 아까 이제 뭐 김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국민들은 관심도 없다 아니 그랬었는데 선거법에 대해서요. 뭐 저는 선거법도 마찬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성폭력
축소 은폐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는 우리 국민들, 민초들은 다 유죄가 되는 게 지금 우리 법 집행의 현실이었고 이런 것들에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저는 70% 이상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한국당이 막고 있다? 저는 스스로 어디에 기반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인지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해서 상설특검제 같은 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해 2012년에는 이재호 의원,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함께 공동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17대 국회에 한국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국민들은 김학의 사건을 보고 장자연 사건을 보고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사법 권력들은 권력자들에게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처는 우리 국민들이 절절히 원했던 법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민생과 무관한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자유한국당이 어떤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국민은 태극기 모독부대 말고는 없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고위공직자 수사 설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저는 국민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당이 오래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뭉개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국민적인 과제가 아니고 특정 무슨 정치 세력들의 과제라고 합니까?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라든지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뭐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좌파의 정변이다.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 세력 과반을 차지해 뭐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색깔론까지 씌우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인식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당은 선거법 개정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선거법 하기 전에 공수처법이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정말 저도 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처음 해봤습니다만 이전에 저는 고위공직자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분노했어요. 도대체 고위공직자에서 왜 이렇게 물렁하게 하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자세히 공수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어느 기관, 절대 권력을 가진 기관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장자연,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도 검찰에서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구나. 지금 있는 검찰. 그렇죠. 지금 있는 검찰들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특검제도 있죠. 상설 특검 있죠. 또 특임 검사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김학의 사건도 특별수사단도 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현재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그다음에 수석들 이상을 감찰하는 데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직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감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제도도 지금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제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공수처가 생기면은요. 공수처장을 결국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요.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5명이 다 친정부 인사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뽑는 거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면 찍는 사람 있을 거고요. 찍고 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딸 문다혜 건드렸다고 지금 바로 피고인으로 피의자로 바로 전환시켜서 지금 고초를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찍고 털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공수처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겠지만 있다는 거죠. 또한 공수처가 만약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휘두를 때 과연 이 공수처는 누가 제어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속 옥상옥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 생긴다는 거고 사실상 지금 대통령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언론 장악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됐죠. MBC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 장악됐다고 누구나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유튜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제 방송을 잘 안 봅니다. 다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다 장악했습니다. 이제 9명 중에 6명이 다
친문 세력으로 갔습니다. 사법부 장악했죠. 마지막 발언이 기셔서 네, 네, 국회 조금 남았는데, 정리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공직자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는 현재 있는 제도로 충분하고 네. 지금 또다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건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위하는 거고 저는 빨리 특별감찰관 이거나 좀 빨리 좀 임명하라고 하고 잘 싶고요. 활용하자, 그다음에 검찰, 좀 전에 특별감찰관. 여론조사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패스트트랙 네.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50%가 잘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했더라고요. 의뢰를 했고 이걸 뭐라고 물었냐면요. 무슨 법 찬성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네. 422 개혁법안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장단도 모르지만 이 법안을 스스로 개혁 법안이라고 이미 쿼테이션을 친 겁니다. 쿼테이션 친. 네. 누가 과연 개혁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증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개혁 법안을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럼에도 있으니까요. 불구하고 네. 서울 지역이요. 저희가 시사점이 있는데 서울 지역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데입니다. 서울에. 근데 서울 지역에 긍정이 42.8%, 부정이 41.3%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한 가지 거는, 얘기는 네. 뭐 이전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와 정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 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